단일화 관련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단일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김동연 후보 다 연대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정치 교체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단일화에 대한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이 제안할 수 있는 조건이면 본인이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4.7 재보궐선거 당시 단일화 룰과 같은 조건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했는데요. 그 단일화 조건조차 이미 4.7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그 조건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윤석열 후보께서 나오고는 국민의힘에서도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대승적 결단해달라. 안철수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소위 양자구도에서 만약 단일화했을 경우에 양자구도에서 이 후보 경쟁력을 보고 따졌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타나는 조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양보해서 혹은 정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혹은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양보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본인이 수용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러 단일화 과정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조건이나 혹은 이 단일화하는 이 대화 논의 상황들이 사실 국민의힘이 전혀 이 단일화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아마 그런 부분에서 단일화는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예를 들면 대선 결선 투표라든지 기초의회의 3인 이상 소위 제3의 정치 세력이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정치 개혁 과제들을 지금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일에 좀 동참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장여태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김은혜 의원님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조건이라는 건 저희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장경태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조건이라는 건 안철수 후보도 언론상에 나오는 거는 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두 후보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거 얘기하는 분들은 다 참이 아니죠. 그리고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몸통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드러날까 두려워서 막바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연루된 것처럼 저희가 오늘 오전에 고속도로 배수로에 버려진 대장동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당시 시장 시절의 보고를 직접 정민현 팀장이 한 듯한 그런 서류를 발견해서 발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아무리 초조하다 하더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일화 문제를 조금 전에 여론조사 그리고 또 김은혜 의원도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의 후보 단일화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단일화 안 한다, 저는 완주한다 이 얘기는 기억나시죠? 저희가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단일화 의지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맞는 거죠? 저는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즉 정권 교체,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험하고 어렵더라도 저는 제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렬선언을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은 이제 없다고 보면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오면은 만날 겁니까? 라는 질문이 이어졌을 텐데 저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은 이제 없다고 보면 됩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저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라는 대답은 또 안철수 후보가 안 했네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는 현존하는 후보 중에 예. 가장 예 아니오를 피할 수 있는 절묘한 기술을 갖고 있는 후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 답은. 그래서 10년과도 같은 대답을 내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재명 후보가 정치 교체, 정치 개혁을 기치로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에게도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소식은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말이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단일화 관련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직 국회의장 정치 원로들, 야권의 정치 원로들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물론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촉구하는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정파, 지역, 계층 관계없이 전부 함께 가고 통합을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에도 과거에 DJ과 노무현 이 두 대통령의 DNA가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이 주역들은 이건 과거에 이런 멋진 찬란한 전통을 지닌 그런 민주당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의 민주당 빼고는 다 또 통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서로 상대를 제외한 연합, 연대, 뭐 통합 이런 걸 지금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김은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텔레비전 토론이 있고요. 그리고 주말인 내일, 일요일인 모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투표용지가 인쇄가 시작되는 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말과 일요일 사이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의미 있는 만남이 있을 것이다? 후보만이 아시는 일인데 저로서는 그 가능성을 여기서 저희 입장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요. 다만 국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들의 불안감과 실망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그 자책점 때문에요. 그 점을 후보도 저희 국민의힘 캠프에서도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에 이제 대한 투표 용지 인쇄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국민 여러분께 저희가 성과를 보여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3월 8일까지도 열려 있는 것이 단일화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저희가 꼭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거는 뭐 후보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에서 많은 의원들이 또 손대본 캠프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 민주당은 실제적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만은 맞겠다. 이런 의지가 더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던데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요구할 의지는 없습니다. 사실 어찌됐건 안철수 후보든 심상정 후보든 각자의 정치적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여러 사탕발림에 끌려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 교체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미 대장동 얘기하셔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 대장동 지금 관련된 검찰 수사 그리고 정의학 회계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왜 그렇게 이 대장동 PF는 수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김만배 씨와 이 특수관계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동 얘기를 제가 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진행하면서 말이죠. 대장동은 뭐 잊을만 하면 여기 나오신 패널분들이 꼭 얘기하시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나오신 패널분들하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대선이 끝나면 정말 이건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어느 후보가 이겼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정말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대선 전에 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만약에
오류와 거짓을 우리 국민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장동 얘기했고 아까 무슨 또 문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문서 발견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뭐 평가절하 했더라고요. 도대체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뭐 문서를 주었다는 것 말고는 뭐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나왔던데 말이죠. 민주당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제가 민주당이라도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혐의가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었고 누군가 빼돌려서 그 배수로에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이재명 시장에게 결제를 받았던 문서가 포함이 돼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게 대장동의 그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헛갈릴 것 같은데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많은 인허가를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인을 하고 본인이 진두지휘를 했죠. 다만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에게 말이죠. 근데 그분의 죽음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분을 잘 몰랐다. 이 자리에서도 아마 나오셔서 기억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고인이 되신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드님이 나오셔서 2009년부터 서로 휴대폰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손잡고 여행을 갔으며 골프를 쳤던 그 동영상까지 목소리를 빌어서요 공개를 했습니다. 왜 모른 척하냐는 거죠.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본인에게 불리하다 한다 마더라도요. 그거는 자기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등을 보이는 지도자, 거짓말을 하는 리더를 대통령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가? 그 상식의 문제를 던져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장동과 관련해서 지금 대선 전에 양쪽 당에서 윤석열 게이트다, 이재명 게이트다, 이재명 게이트다,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유권자분들께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판단을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 또 얘기하면은 또 잘못된 그런 생각을 시청자분들이 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장동 예. 대선과 관련해서 대장동이 참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은혜 의원님 좀 단일화 문제에서 계속해서 네. 이야기를 좀 이어갈 수밖에 네. 없는데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조롱하고 냉소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이면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뭐 전제한 상황에서 두 당의 합당 이런 걸 서로 얘기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네. 일단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다음에 김은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 인사가 2월 초에 안철수 후보의 출마 포기 및 지지 선언은 하되 합당은 안 하는 방향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어떠하냐라는 취지의 문의를 당대표인 저에게 해와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후보가 전권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은 합당에 관해서는 당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줄곧 했습니다. 저는 이미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미 몇 차례나 선거 과정 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출마를 혹시 포기하게 된다면은 지방선거 등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당까지 마무리 짓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 관련해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야기 이게 국민의당에서 먼저 공개를 해버리니까 이준석 대표도 언론 상들에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 설명 좀 드릴게요. 안철수 후보가 부산인가 가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가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SNS에 그런 글을 올렸죠. 리을 이응 키읔 그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그걸 또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한 공당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그 협력의 대상인 후보에 대해서 레알 크크는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좀 냉소하고 조롱하는 표현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레알 크크라고 하는 표현은 안철수 후보가 결렬을 선언했을 때 비난한 게 아니라 우리 후보를 욕했을 때 쓴 것이고 제1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얘기했고요. 단일화 결렬 책임은 안철수에게 있다. 출마 포기하면 적절히 예우할 것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했는데 이런 이준석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에게도 청문응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여기에서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홍준표 대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좀 심한 것 같지요. 홍준표 대표도 뭔가 이준석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이 친하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그의 만행이 민낯이 공개됐습니다. 준표형 진짜 저 당대표를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자 오버 액션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김영우 의원님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분명하게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이 당대표를 포함해서 모두가 정권교체 한마음 여기를 우선해야지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 좀 우선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 어제 경기도 수원 유세에 다 참석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불참했다.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 뭐 당연히 해명은 이해가 돼요. 네. 원래 일정 뭐 취소 이미 했는데 네. 그게 공지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동일한 시각에 비슷하게 안성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뭔가 김은혜 의원님 잠시만요. 네네. 근데 그런 설명이 국민의힘의 내부 설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많은 분들은 그 공지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다 온다. 그럼 공지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국민의힘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공지의 나름대로의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라고 하는 게 홍준표 의원도 온다고 했다가 유승민 전 의원도 온다고 했다가 다 안 왔잖아요. 아마 유세단에서 그 공지를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세단에서 공지를 했을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했던 건 저희가 잘못한 거고요. 그렇지만 공지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안 온 것은 반드시 마음속에 있는 앙심을 표현한 거라든지 좀 뭔가 이렇게 안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라고 한다는 그런 해석에는 사실 100%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100% 동의하기는 어렵다. 예.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초반에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런 견제가 배드캅이다. 협상을 할 때 되면 국가 배드캅의 역할 분담이 있어서라고 처음에 많이 받아들였는데 네네. 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라고 여망이 국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격앙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원팀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보통 그렇다면 이제 실시간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본인도 스스로 당대표로서 정권교체에 저에게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충분히 부합하는 역할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저는 거기까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고민이다. 이준석 대표에게 똑같은 목소리로 경고하자니 20대 젊은 층의 표가 떠날까 걱정되고 또 이준석 대표가 반발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단일화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기사들이 그래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준석 대표를 야단치면 20, 30대 표가 떨어지나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나 바라보는 방향이 같기 지난번에 때문에 두 차례 이준석 대표가 성대위나 합류하지 않고 네. 지방을 돌았을 때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서로의 노선이나 2030 대표를 바라보는 또는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태도에 대한 반감이었지 지금은 정권 교체를 해서 서로 격의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2030 분들이 그거를 보면서 호불호를 본인이 갈라서 생각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숙하게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보다 더 현명하게 2030 세대분들이 이번 대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말과 휴일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장경태 의원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이준석 대표하고 친하잖아요. 근데 선거 때문에 두 사람 다 바쁜데 혹시 뭐 전화 통화는 해보셨어요? 뭐 최근엔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소위 레알크크 이 부분은 뭐 사실 조롱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준석 대표가 이런 글을 특히 또 단일화를 원했다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원했다면 굳이 써야 됐나 참 안타깝게 보고요. 아마 김은혜 의원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 난처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자당의 대표와 또 선대본부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긴 어렵다고 보는데 어찌되건 당대표, 원내대표 후보 일정은 하루 전에 여러 기자단을 통해서 문자로 다 공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지가 이미 나간
일정에 대해서 미처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뭐 하루 전 일정이 최종 확정돼서 후보와 당대표 일정이 대부분 다 하루 전에 확정이 돼서 공지가 되는 건데 그게 마치 오류가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요. 또 오히려 지금 좀 이상합니다. 이 선거대책본부장과 당대표와의 관계가 어떻게 공개 경고를 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입장을 바꿔서 저희가 보았을 때 선거대책본부장 우상호 본부장께서 송영길 당대표에게 공개 경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 그리고 이 국민의힘 내에서 당대표에 대한 평가가 혹은 대우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 권영세 본부장의 그 말 한마디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고 뭐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또 그렇게 실제로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김은혜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총장이 경고를 했나요? 사감을 표시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 네. 그럼 우리 선대본에 있는 모든 분에게 이야기하는 바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은혜 의원님은 단일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하죠. 예, 알겠습니다. 단일화 될 걸로 보십니까? 아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미 3고 패싱을 당하셨는데요. 네? 3번의 패싱을 당했습니다. 아, 3고 초려가 아니고. 예, 이번 이미 총선 당시에도 국민의당이 소위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 보수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을 밀어줬고요. 또 총선 이후에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 당시 국민의힘과 아마 3자구도 갔어도 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우세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룰을 정해서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후에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도 이미 협상이 결렬된 과정,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이 국민의당과 이 통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일 정도로 이 당대당 통합 과정도 결렬이 됐고요. 이번 또 단일화 이 제안 또한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대승적 결단을 해달라고 하는데 왜 본인은 대승적 결단을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요구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4.7 재보궐선거 룰대로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룰도 제대로 국민의힘이 지키지 못한다면 작년과 오늘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 자체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실망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안철수 후보의 주가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선택에 대선에 나선 후보들뿐 아니라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도 아마 관심을 크게 갖고 계실 텐데요.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 또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 그때까지 과연 단일화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만남 또 만남이 성사된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또 한편에서는 다음 달 4일과 5일에 있을 사전투표 이전에라도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최악의 경우에는 본투표 당일 다음 달 9일 이전인 8일 자정까지 단일화는 가능성 불씨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경태 의원님께 이 질문도 드려봐야겠네요.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요즘 보면 윤석열 후보 고립 작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만 빼면 다 연대하자. 보니까 오늘 오전에 나온 이야기 보니까 조원진 우리 공화당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의 조원진 후보에게도 정책 연대를 제안했다. 그러자 조 후보가 채널 A와의 통화에서 국민통합 정부가 힘들면 정책 연대라도 하자고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했는데 정책 연대 부분은 거절했고 정책 토론을 역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젯밤에 조원진 후보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후보, 촛불 정부로 들어선 정부가 문재인 정부고 조원진 우리 공화당 후보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촛불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비판했던 세력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의 후보였는데 조원진 후보에게도 이런 정책 연대를 제안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명 후보의 열린 자세와 태도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진중권 작가와도 통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원진 후보와도 진중권 통화를 작가가 하면서 어제 이 시간에 그 얘기를 공개해서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분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 새 인사도 김종인 전 대표께 이재명 후보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대표께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는 전화 한 통 없다라고 대단히 서운함을 표현하셨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태도와 자세, 뭐 이미 기차에서도 쭉벌로 구두 신고 보통 호흡곤란이 오면 넥타이부터 푸는데요. 다리 경련이라고 하시면서 이 구두도 벗지 않고 이 다음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올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 조원진 후보 등 여러 이 정치, 대한민국 정치를 고민하신 분이라면 보수와 진보 가리지 않고 이재명 후보는 아마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다고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은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장경태 의원님 좋아하거든요. 네. 스튜디오 나갈 땐. 네. 근데 스튜디오 안에서는 그 팩트를 꼭 좀 확인해 보세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새해 인사 전화로 했다는 거 저희가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그리고 그 반윤연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보통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겠다라는 비전과 가치를 보여주는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 모여라라고 하는 반윤연대 처음 듣습니다. 이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토론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정희 의원이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남자 이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죽어도 해야 된다는 분들과 죽어도 정권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분들 다 모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겠죠. 그게 대한민국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아도 대충 모을 수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야지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분들을 윤석열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서 모인다. 저는 그건 오히려 후보의 격을 떨어뜨리고 후보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관련해서 뭔가 주체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미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협상이라고 하는 게 예. 사실 아니, 그러니까 후보의 수면 위로 드러난 단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야기가 아래에 있는 게 훨씬 예. 많아요. 예, 후보의 단판이라는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네. 후보가 그 단판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이러는 건지가 세상에 공개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은 실시간으로 공개할까 하다가 네. 그거는 또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만약 일이 잘 된다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 또 살아왔던 인생이나 이런 걸 보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철학과 원칙, 노선, 이념 이런 것 아닙니까? 정책? 그런데 조원진 후보에게까지 이 정책 연대를 제안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반윤 연대라는 것 말고는 좀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 이 정책적인 혹은 정치적 유연성 그리고 정치 교체를 위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모습을 또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 정치 혹은 정책 여러 가지 민생에 관련된 여러 탄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국민들께서 보실 때 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는 아마 충분히 고민하시고 선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또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도 따지고 보면 어떤 상당히 달랐던 노선과 정책 이념이 달랐던 정치 세력 간의 후보 단일화였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충분히 또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말이죠. 국민의힘에서는 허경영 후보하고도 다 아울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또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박수영 의원인가요? 근데 저는 오히려 허경영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도모하는 거는 민주당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발차기 했을 때 허경영 후보의 무궁화 발차기랑 너무 비슷해서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참 후보 단일화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말이죠.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외통위에서 오고 갔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힘을 가지지 못한 채 말뿐인 평화, 힘없는 평화는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한반도도 지금 안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평화만 부르짖어서 한반도 안보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여러 차례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문재인 안보 독트린의 핵심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입니다. 제가 더 이상 그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관은 가족들의 안전도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근데 언론 보도에 보면 육로는 사실상 막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관은 가족이 총 21명인데요. 그중에 가족은 6명이고 공관은 15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런 행정원과 가족 6명을 포함해서 가급적 이분들은 비필수 요원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피시키려고 이렇게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이번 대선에 지금 각 후보들도 어제 유세 끝나고 나서는 긴급히 돌아와서 당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또 이 우크라이나 상황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다 이야기했는데 말이죠. 일단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나서 두 분께 관련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일성과 주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드 배치, 선제 타격같이 안보를 정쟁화하는 이런 일들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밥입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안보 대통령,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이 돼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행동은 국제법에 정면 위반한 것입니다. 국제 외교 안보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에게도 생생한 교훈이 되는 일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를 안정화시킬 실질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 즉각 중단해야 할 전쟁 범죄다. 침공 사태, 미중 갈등 속 우리 아시아권에서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청와대와 여당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1야당도 정치공학적 계산만 하고 있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다가 우리도 똑같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자,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중대한 일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고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5년을 책임질 정치 세력을 우리 국민이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준 시사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대통령이라고 하면 정말 무능력한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 선제 타격, 핵무장 이런 발언했던 후보가 윤석열 후보입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 관계, 또 선제 타격을 북한으로 했을 때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 보시다시피 많은 피난민들이 또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무장 같은 경우는 발언하자마자 미 국무부 관계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질 수 있을지 그런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고 보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이 나토 가입을 갈팡질팡하면서 매우 무능력하고 아마추어의 모습을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매우 2022년 현재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명한 국민의 판단이 지금 간절하게 부탁드릴 때입니다. 김은혜 의원님이요?
전쟁은 말로 막을 수 없죠. 평화도 종전선언에만 매달린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대북 억지력이죠. 그럼 대북 억지력은 동맹과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주 국방력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동북아에서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건 철저한 안보이자 국방 강화입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연대가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 어저께 보니까 남의 나라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와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처럼 말씀하시던데 그런 거 아니죠.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한 분이 우크라이나 사태 떨어지니까 당장 주가 얘기 먼저 한다? 저는 그분의 상식이 의심되고요. 중국이 침공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후보는 중국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중국의 이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또 우리 대선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